안녕하세요. 마켓난입니다. 오늘 오후에 미중 협상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빨리 체크를 해보고 어떤 영향인지,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간단하게라도 해보고 대응을 해보고자 합니다. 그런데 오늘 이 협상은 좀 예상보다 빠르고 좀 상당히 진전된 수준에서의 타결이었다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.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. 한번 그 협상 내용을 한번 먼저 정리를 좀 해 볼게요. 먼저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내용들입니다. 일단 상호 관세 125% 중에 10%는 일단 기본 뭐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도 다 일단 10%는 때리고 보죠. 일단 요거는 유지를 했습니다. 요건 유지를 했고요. 그리고 중국에게 특별히 내렸던 상호 관세 중에 24% 요거는 90 일간 유예예요. 그리고 나머지는 철회했습니다. 그리고 초반에 이제 펜타닐 수출 통제 관련해서 2 월, 3 월에 아마 각각 10% 씩 했던 것 같은데 요 20% 요거는 유지가 됩니다. 그렇게 해서 기본 관세 10% 그리고 펜타닐 관련 20% 요렇게 해서 총 30% 관세 요거는 유지입니다. 자 이제 반대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걸 볼까요? 보복 관세 15% 요걸 중에서 10%는 유지가 돼요. 그러니까 결국 서로 기본 관세 10%는 이제 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철회했어요. 그리고 비관세 보복 조치 미국 선박 입항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는 철회했습니다.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게 총 10% 관세고요. 히토류 요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히토류 출동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중국 외교부에 요 부분은 명확한 답을 안 하고 "성명서를 참고해라."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성명서에 "히토류는 철회한다." 이런 내용이 명확히 없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비관세 보복 조치 요게 철회되는 거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. 그리고 뭐 품목별 이렇게 관세 이렇게 되고 안 되고 요런 것들도 쪼끔 아직은 뭐 명확한 것 같지는 않고요. 어 그리고 또 요 24% 요것도 90일 이후에 다시 재부과될 수 있어요. 그러면 한 54%가 되는 거죠. 고런 부분들은 아직은 남아 있다. 하지만 펜타닐 수출 통제 관련 20%도 이것도 향후 협상에 따라서 좀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.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직 이제 "회담은 계속 또 이어진다." 뭐 이런 식으로 "자세한 논의를 할 것이다." 이런 얘기들을 하셨으니 뭐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. 그래서 요렇게 된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는 30대 10 요 정도 관세 수준은 일단은 유지되고 나머지는 일단은 뭐 유예 내지는 철회입니다. 처음에 요 협상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가 최소 미니멈 85%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.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된 수준이죠. 예상보다 많이 닿습니다. 일기 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. 베센트 재무장관이 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시장 반응은 바로 즉각적이죠. 요 선물 시장 보시면 이제 요 화면을 캡처할 때가 한 10시 정도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정도인데 보시면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다우존스가 2.5% S&P 3% 나스닥 100이 3.9 거의 4%죠. 러셀 2000이 거의 4% 이런 식으로 시장이 주식시장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이제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. 채권 시장도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국채 10 년물이 지금 9 bp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. 캐나다 10 년물도 9 bp 상승 뭐 이렇습니다. 독일 10 년도 9 bp, 프랑스 7년 7 bp, 영국 10년 14 bp 이런 식으로
채권 시장도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? 정말로 이걸로 끝인 걸까요? 자, 앞으로 있을 것이 무엇이 있을지, 지금이 이게 끝인지, 주식시장 세지고 금리 올라가고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닌지는 이 리버레이션 데이 이후에 남은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체크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나올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한번 체크를 가볍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직 시장에서도 이 협상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들 논의 중이신 부분이라 저도 가볍게만 일단 한번 훑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미국의 대외 감세가 나왔죠. 10% 나왔고요. 중국에 대해서는 30%지만 어쨌든 미국은 수출 교역국 전부 다에게 기본 관세를 10%로 때리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. 이 부분이 뭐 얼마나 이익이 될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.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쪼끔이나마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은 어떤 미국의 세금을 뭐 좀 더 올리는 세수입으로 늘어나는 이런 것이 될지 아니면 뭐 요것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리쇼어링이 되는 결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'요걸 했다. 그리고 요건 나중에 뭐 다른 협상을 할 때 뭐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.'라는 생각은 그 정도는 뭐 얻어냈다라는 생각입니다. 하지만 이번 미중의 그 미국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게 경제적 취약점이 뭐 어디에 있는지를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는 국채 시장이죠. '국채 시장이 약한 골이다.'라는 거가 좀 들통이 났고요. 그 배경에는 '높은 재정 적자 부담이 좀 남아 있다.'라는 게 이게 좀 약간은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중국을 비롯해서 중국에 대해 있긴 하지만 중국이 뭐 가장 높겠죠. 그 외에도 이제 '수입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구나 미국이. 요거를 빨리 해소할 수는 없겠다.'라는 게 있고요. 요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의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 스탠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 일본이죠. 원래는 뭐 대부분 다 뭐 일본을 비롯해서 다 절절절 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과의 어떤 이런 협상을 보고 '아 얘네들이 약한 고리가 있고 시간이 반드시 미국 편만은 아니다. 내 편이 될 수도 있구나.'라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'무역 협상에서 좀 더 지킬 건 지켜내자.'라는 스탠스, 좀 강경한 모습이 조금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. 중국에 대한 경제적 취약점도 나왔어요. 이번 협상을 이끌어낸 것도 사실 중국의 그 경기가 그렇게 뭐 '단단하지 않다.'라는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직은 미흡해요. 중국 내 소비가 여전히 미흡하고 뭐 이고한신 이러고 있지만 그렇다고 소비가 척척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아니다. 그런 것들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, 통화 정책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시장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 요 부분도 꽤나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. 이번에 그 관세 부과 이후에 미국으로 간 수출 물량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하더라고요. 없다 아예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급하게 중국이 마냥 강짜를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서로서로 취약점이다. 그럼 앞으로는 이제 그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. 그리고 또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의 영향력이 매우 강화됐다. 피터 나바로로 이제 대표되는 강경파의 입김이 많이 줄었고 재무장관의 어떤 실용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고요.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급하게 올리는 요런 정책들은 좀 자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각국의 재정 정책이 확대되는 기조인 것 같아요. 이걸 확인한 것 같은데 특히 유로존이죠. 이제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이런 속에서 '내 나의 내수 시장을 좀 키워야겠다.'라는 게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재정 정책 확대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.
그리고 중국의 히토류가 무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. 시장 쪽에서 보면은 이제 금의 안전자산 지위가 확실히 확인이 됐어요. 뭐 미국채도 있고 달러도 있지만 달러랑 미국채의 신뢰도가 살짝은 좀 스크래치가 가 버렸습니다. 그래서 '금이 안전자산 중에선 최고시다.'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요. 라는 부분이고, 그리고 미국 헤지펀드들의 어떤 국채 쪽 주로 이제 파생 상품하고 연계된 포지션이 좀 청산이 한번 됐죠. 요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된 것 같고, 또 SLR로 얘기되는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가 좀 강화됐다. 요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남은 것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남은 것을 알았으니 나올 것을 한번 여기에 맞춰서 볼게요. 나올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탈 USA,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은 탈 USA가 아마 좀 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국도 탈중국이에요. 이제 USA는 탈중국, 중국은 탈 USA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, 요런 흐름에 맞춰서 나머지 각 경제권들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경제 펀더멘탈이 약화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. 저렇게 관세 부분이 떼어지는 부분들은 소비에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. 그리고 이렇게 보호무역 제도가 강화되는 거는 결국은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, 이 부분들은 글로벌 이야기 경제 펀더멘털이 약화되는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유동성이 제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금융시장 쪽에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일단 재정 정책이 들어오니까 재정 정책이 확대가 되면 유동성은 늘어나죠. 그렇다고 미국이 재정 정책을 크게 확 줄이는 것도 아니니까요. 그래서 시장에 돈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, 또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 이 부분도 유동성 확대로 작용을 하겠죠. 그런 와중에 헤지 펀드들이 포지션을 청산했단 말이죠. 그러면 요러한 유동성 확대된 것이 어디로 흘러갈까라는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. 요런 부분들 좀 모니터링이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, 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전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히토리의 무기화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빨리 이 광물 협정이 이루어진 우크라이나와 종전이 이루어져야 미국이 히토리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, 자,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 정책, 무역 분쟁이 끝났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끝났습니다. 일단락이 됐어요. 그러면 통화 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, 그런 생각입니다. 이렇게 되면 통화 당국의 좀 중요한 통화 당국의 움직임이 좀 중요해지겠죠? 각국 중앙은행들. 요 부분들이 이제 다음 움직임의 키포인트, 큰 그림에 어서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저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앞으로 좀 다뤄야 할 문제는 높은 재정 부담이 가장 큰 것 같아요. 이 부분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.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낮춰야 되는 부분인데, 이러려면은 금리가 내려가야 됩니다.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, 이 금리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 것인지가 사실 지금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되느냐. 이게 이제 통화 전략하고도 맞물리게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베센트 세무장관이 알아서 또 해결을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마켓난 좀 급하게 협상 결과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 봤고요. 좀 더 자세한 생각이 좀 더 들고, 또 현상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되면은 또다시 비슷한 내용의 영상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마켓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